안녕하세요. 카메라를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향 발견 토크라이브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얘기할 제목은 나는 어떤 타입의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입니다. 유튜브에 다양한 포맷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브이로그도 있고 ASMR도 있고 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혼자 나와서 채팅하시듯이 BJ님처럼 그렇게 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또 뭐 아예 얼굴이 나오지 않는 컨텐츠들도 있고 되게 컨텐츠의 형태가 다양한데요. 저희는 그런 컨텐츠들 중에서 저는 어떤 형태로 어떤 타입으로 컨텐츠를 하면 나에게 잘 맞을지 그 주제로 오늘 토크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될 나에게 알맞은 컨텐츠 타입 찾아보기 시간에 앞서서 약간 지금 면접 보는 기분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해 바로 아는 건데요. 이 코너의 주제입니다. 나를 알면 컨텐츠가 보인다.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컨텐츠는 결국 나에게서 비롯이 되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타인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맞아요. 결국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내려면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싫어하는지 그런 걸 아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그리하여 준비한 코너 나를 알아보자. 있어 보이는 척하면 영어로 네. 써봤는데요. 알아보자. 네. 어렵고 복잡하게 말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즐길만한 방법으로 심리 테스트를 가져와 봤어요. 오늘 가져온 심리 테스트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 경우엔 이런데 또는 뭐 나는 저거 싫은데 저거 완전 나네. 약간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어찌됐든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좋은 방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미로 함께 해보면서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집중하고 따라와 주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여객선의 선장입니다. 네. 무슨 배인지 몰라요? 네. 뒤에 엄청 커 보이는데요. 엄청 커 보이는데. 자, 어느 날 항해를 하던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타고 있던 여객선은 뭘 당하겠어요? 네. 전환을 당하겠죠. 갑자기. 크리시거든요. 네. 비에 젖는 느낌이네요. 네, 겨우 목숨을 건진 사람들과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네. 네, 그렇게 도착했는데 선장인 저를 제외하고는 총 7명의 사람이었어요. 선장인 여러분을 제외하고는 네. 총 8명인 거죠. 네. 지금부터 구조대를 기다리면서 7명의 생존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네. 갑자기 소리가 나죠. 그들 중 리얼한데요, 너무.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남아있는 7명 중에서 네.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게 될 혹은 신뢰할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게요. 7명이 누가 남아있나요? 첫 번째 신문기자, 네. 두 번째 뮤지션, 세 번째 코미디언, 네 번째 간호사, 다섯 번째 회사 대표, 여섯 번째 기사, 일곱 번째 경찰. 너무 빠르네요. 제가 이거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네.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바람 너무 부는. 지금 약간 좀 가을이라서. 다행히 끝났어요. 네. 네. 저는 소은님께서 저는 간호사요. 간호사요. 간호사를 고른 소은님께는 어떤 타입의 컨텐츠가 좋을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그니까요. 간호사.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저분 왜 간호사를 하지 않는지. 감독님은? 저는 저 상황에 신문 기자예요. 이유는요? 뭔가 이런 상황에서 네. 가장 죄송합니다. 저 바꿀게요. 여기서 잠깐 끊어서 소은님께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줄을 쥐고 계셔서 제일 극한의 상황에 믿음이 갈 것 같아요.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것도 합리적인 생각. 저는 컴퓨터 기사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요? 왜죠? 가장 이제 사실과 이제 이 논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뭔가를 딱 이 상황을 좀 파악하고 차분하게. 네, 전 정신 없을 것 같거든요. 하시 하면서 좀 더 이 복잡한 저의 사고 회로를 케이블 타이로 잘 정리해주지 않을까. 그런 개념적인 느낌으로 좀 접근했습니다. 저도 간호사랑 컴퓨터 기사랑 2명으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제가
선장이니까 제가 뭔가 뭐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앞서서 그러다가 제가 나대다가 다치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조금 선택이 미래지향적이기도 하네요. 네, 제가 뭔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서 뭘 해야 그쵸. 되니까 막 이렇게 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다치면 구해줄 사람이 간호사 같아서 간호사가 생각이 났고 컴퓨터 기사는 왜 그랬냐면 이제 뭔가 작전을 세울 때 옆에서 되게 브레인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게 없잖아 막 이렇게 했을 때 컴퓨터 기사는 그렇다면 나뭇가지에 이렇게 해서 불을 붙여서 딱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것도 일리 있네요. 네, 그 뭔가 뭐 배를 만든다거나 구조 신호를 보낸다거나 할 때 막 이런 모스 부호도 막 알 수 있을 것 같고 괜히. 맞아. 저희가 혹시나 컴퓨터 기사님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 그럴 수 수도 있지만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믿음이 네. 가는 게 네.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하나를 골라야 되는 하나를 거죠. 고르셔야 되는데 상관없이 그냥 골라도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간호사로 하겠습니다. 간호사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씩 이제 훑어보면서 네.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질문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본인의 기질과 스스로가 생각하는 타고난 능력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스스로가 믿는 본인의 기질과 타고난 능력. 첫 번째, 신문 기자입니다. 신문 기자를 선택한 당신 정의감을 믿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또한 자기가 스스로 뭐가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다고. 네. 어떠신가요? 신문 기자를 선택한 여러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뮤지션을 선택한 분. 당신은 자신의 감성적인 재능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럴 것 같네요. 뮤지션을 선택할 분이 계실까요? 전환된 상황에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왠지 이미 전환된 김에 놀아보자 뭐 이러면서. 다음은 코미디언입니다. 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미래와 전망이 밝고 희망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뮤지션처럼 이왕 이렇게 전환된 거 좀 즐겁게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다음은 징그럽네. 간호사입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다수가 선택해주신 간호사인데요. 대표님께서도 선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간호사를 선택한 당신은 자신의 상냥함과 배려심을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저의 상냥함이 배려심. 이게 신뢰까지는 아까 자기 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했던 일도 비서였고 여기서 손님 맞이하고 하는 일이어가지고 좀 이렇게 원하시는 거 금방금방 눈치채고 좀 배려해가지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회사 대표를 선택한 당신은 발전 욕구가 강하고 야심가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며 지위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이거 너무 웃겨. 이것도 뽑은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또 방금 딱 떠오른 생각이, 자,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 뭐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보통 회사 대표라고 생각하면 막 이건희를 생각한단 말이죠. 고 이건희님을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약간 이 극한의 상황에서 내가 이분을 신뢰를 하고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이분을 약간 잘 하는 사회로 돌아가서 이 회사 대표가 기본적으로 뭔가 리더십이 있는 사람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하여 이 사람의 의견을 좀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조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회사 대표를 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머, 정말 정말 생산적인 방향으로 생각하셨군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기사를 선택한 나.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여러분은 선입견과 편견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거라고 또 화려하게. 네, 불필요한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네. 공감 되시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 게 아 그래요? 제가 사실 객관적으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지만 생각한다 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네, 다음. 경찰을 선택한 당신. 당신은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살아가려 한다. 신중한 인생 설계와 민첩한 행동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경찰을 고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뭔가 FM 같은 느낌이신 분들이시지 않을까. 혹시 맞아요. 맞으신지 아니신지. 네. 저희가 경찰 하나도 고르지 않았는데 네. 왠지 경찰이라면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음, 그러면 지금까지 7가지를 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음. 이거랑 이제 저희가 콘텐츠 포맷, 콘텐츠 타입과 한번 연관을 시켜가지고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 신문 기자를 선택한 분들은 당신은 당신의 정의감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권해드릴 유튜브 채널이 몇 개 있죠. 네, 맞아요. 자, 신문 기자를 선택한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이제 유튜브 채널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키즐입니다. 키즐. 이게 무슨 채널이죠? 이 채널은 약간 사회 실험 같은 걸 많이 하는 채널이에요. 네네. 좀 실험 카메라도 많이 촬영하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문 기자랑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네. 이제 스스로의 이제 정의감을 믿기 때문에 판단하에 이제 세상에 영상을 내어놓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이제 그 기준점이 명확하고 그걸 토대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또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당신의 이제 옳고 그름이 어떤지 한 번 더 상기시켜줄 수 있는 그런 네. 채널이 아닐까. 맞아요. 저는 이게 그 옳고 그른지를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사회 실험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하게 또 다른 채널들이 있죠. 맞아요. 벌써 8시가 넘었네요. 네. 두 번째 채널은 오디지라는 채널이에요. 네. 오디지. 100만이 넘는 채널을 2개나 만든 솔파 PD님, 제작자님의 작품이죠. 네. 이것도 되게 생소한 질문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지면서 사람들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좀 흔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의감 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이런 분들은 이런 형태의 포맷의 채널들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세 번째는 어떤 채널은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 류의 이제 실험 카메라를 많이 하는 분들을 그냥 이렇게 모아보셨군요. 예시를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이거 저는 움직일 필요가 없군요. 네.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본다면 뭐 이런 사회 실험 카메라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철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인간 본질에 대한 접근도 좀 가능한 것 같아서 이런 신문 기자를 고르신 분들은 뭔가 질문을 사회에다가 좀 보여주시거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람들이 좀 찾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의문을 던지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공유되는 것들을 영상 컨텐츠 포맷으로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뮤지션을 선택한 분들 이제 감성적인 재능을 믿는다고 하셨죠? 네. 개성 있게 살아가길 바라고. 네. 첫 번째 추천해드릴 채널은요. 오늘은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먼저 한번 쫙 보여주세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슈뚜. 세 번째는 마세습이라는 채널입니다. 네, 이 뮤지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감성적인 재능이라고도 나오기도 해서 좀 감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영상미 있는 것들, 그래서 영상미 있는 채널들로 좀 골라봤어요. 그래서 영상이 되게 감성하게 다 흘러가는 브이로그 위주로 좀 골라봤습니다. 혹시 슈뚜는 어떤 채널인가요? 슈뚜도 똑같이 브이로그 채널인데 네. 브이로그 채널인데 이분도 구독자가 상당히 엄청난 보유자예요. 네네. 이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영상미로 유명하고 음. 내용은 사실 뭐 엄청 막 특별한 일상 이런 건 아니고 정말 그냥 개인적인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상 그 화면에 하나 담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이라기에는 좀 영화 같은 그런 모습으로 뭐 카메라 투샷 막 사용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런 감성적인 재능. 오늘은이라는 채널은 MBC 작가님께서 되게 갑자기 시골에 낡은 폐가를 사셔서 거기에 이제 다시 인테리어를 하시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고 하는 과정들을 쫙 담은 건데 되게 영상미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만한 귀농, 귀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영상미 있게 담은 거라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센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보통의 센스를 갖고 계시다면 길러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아주 막 말도 안 되는 감각이라면 모르겠지만 마세습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던 드로우앤듀루라는 유튜버가 다른 채널을 만든 건데요. 요게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폰으로 하루 촬영하고 다음날 하루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채널로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사실 본 채널만큼 이렇게 막 구독자가 많이 올라갔고 20만 아마 넘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영상미가 너무 예뻐서 아이폰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감성적인 영상으로 일상을 담는 클래스도 오픈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무료 광고고요. 저랑은 아무 관련이 없으며 저도 수강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에 특화되신 분들은 그것을 영상으로 잘 녹여낸 브이로그 콘텐츠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코미디언을 선택한 당신은 호기심이 많고 뭐 도전정신이 넘친다고 했죠.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채널들은 딴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용진. 네. 진용진 채널 아주 구독자가 엄청 많이 늘었더라고요. 200만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한 명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이라면 실험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인 실험이라기보다는 좀 이게 될까 싶은 말도 안 되는 호기심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채널이고요. 근황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잊고 지냈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호기심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좀 말도 안 되는 도전을 해서 그 영상으로 남기신다거나 그 섭외부터 사실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인터뷰 섭외하는 채널을 하시는 것도 본인이 이제 좀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 특히나 뭔가 TV나 어떤 매체에 노출이 돼서 유명세를 한번 탔던 분이라면 더더욱 섭외가 어렵고 그분을 찾아내는 것 과정 자체도 되게 까다로울 텐데 이제 그런 도전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서 이제 근황 올림픽을 추천을 드렸고요. 일주어터는 감독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주어터도 약간 실험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일주어터라는 거는 이제 이 일주어터의 여성분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요.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서브웨이만 일주일 먹어보기, 뭐 아니면 고기만 일주일 먹어보기, 뭐 아니면 뭐 다이어트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일주일씩만 먹어보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몇 킬로가 일주일 동안 빠졌는지. 그래서 이분이 항상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은 뭐 꼭 보면 한 2kg, 3kg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다음 주는 이제 한 주는 그렇게 하고 다음 주는 그냥 먹고 이제 편하게 쉬시는 건데 이제 그러고 나면 다시 돌아와 있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이어질 수 있군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몸무게가 80kg대에서 90kg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유지를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과학적인 분입니다. 네. 네. 뭔가 계속 이게 도전해보는 컨텐츠들, 뭐 재미있는 거 누군가한테 컨택해서 타인이랑 함께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들은 조금 이렇게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호사를 선택한 간호사를 선택한 분들은 뭐 상냥함과 배려심을 신뢰하고 있다 막 했고 인간관계,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추천할 채널 이렇게 세 가지고요.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진터뷰. 맞아요. 저희 황금전주의 손님이시기도 했는데요. 아주 초반에 정말 구독자가 없을 때부터 오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2만 가까이
2만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에 근황 올림픽이나 다른 인터뷰랑은 다르게 진터뷰에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물어보기 어려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폭력을 경험을 하셨다거나 뭐 미혼모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좀 일상에서는 드러내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신데요. 이거는 되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배려를 하고 인터뷰 준비도 좀 조심스럽게 많이 하고 그리고 편집점에 있어서도 조금 되게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컨텐츠인 것 같아서 감정을 다루는 부분들에 조금 자신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제 그런 다루는 작업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제 좀 성장한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요 간호사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이런 종류의 좀 정서적인 교류가 있는 인터뷰 콘텐츠를 추천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는 히든 채널이라는 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자신의 이제 그냥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는 방법이나 이렇게 대화하는 그 와중에서도 좀 더 사람들을 좀 더 끌어올 수 있는 방법? 말하는 데 있어서 약간 사람들의 집중을 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호사 선택하는 분들은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대표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사람들을 만날 때 뭐 만나고 하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도 많이 터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것들 나누는 채널도 저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세 번째는 흰 MBTI가 뭔데? 이거 되게 충격적으로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알게 된 컨텐츠인데 감독님이 좀 소개를 시켜주실까요? 이 흰 MBTI가 뭔데? 이 채널은 그냥 그 7년차 커플인 그 남녀 두 명이 이제 서로 이제 여자분의 MBTI는 인프피고 네. 남자분은 NTJ였나? 네네네. 그랬어요. 네. 이 NTJ의 MBTI인데 두 분의 이제 7년 동안 연애해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재밌게 그 3D 애니메이션으로 더빙을 하셔서 이제 그 에피소드 풀어나가는 그냥 그런 채널인데 일단 그 하는 방식도 웃기고 더빙도 너무 재밌는데 네, 이게 인프피 여자친구와 NTJ 남자친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여가지고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지금 소우님이 MBTI 가모림러한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 채널을 보고 오! 막 이렇게 했던 게 저도 인프피여가지고 완전 가모림러인데 이 표현 방식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 본인에 대한 이런 성격에 대한 내용 고민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귀엽고 재밌는 방식으로 풀어내서 사실 영상을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유튜브 안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보여드리기가 이제 방송이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저작권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는데 방송이 끝나고 나면 꼭 MBTI가 뭔데 이거 꼭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맞아요. 플로타곤 스토리라는 어플을 통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한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아주 더빙이 되게 웃기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꼭 MBTI가 뭔데? 라는 채널을 꼭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관계나 MBTI, 연애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선택하신 분들께는 이런 정서적인 교류, 유대관계,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컨텐츠들을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 대표를 선택한 분은 발전욕구가 강하고 뭐 야심가다,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채널 2개밖에 첫 번째 채널은 김짬부라는 채널이고요. 두 번째 채널은 책갈피라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선택한 이유가 솔직히 경제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 성공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미 이제 엄청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계셔서 맞아요.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발전하고 이제 저희 컨텐츠로서 이제 스스로 이제 시작할 때 함께 이제 참고해보기 좋지 않을까. 네. 성공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과정을 함께 보여주고 계시니까 오히려 좀 더 용기를 얻고 같이 한번 직접 얘기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넣었고요. 분들이 뭔가를 말씀해주시면 또 되게 좀 친근하게 느껴지고 나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공부하는 과정, 이만큼 앞단에서 한 내용들을 나보다 더 모르는 분들에게 더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경제적이든지 어떤 야심 성공하는 욕구이신 분들이 꼭 성공하시지 않았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김전부님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컨텐츠도. 책갈피는 제가 제안을 한 채널이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니셔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게 제안을 드리게 됐어요. 뭔가 내가 자기 관리던 어떤 뭐 자아 성찰, 뭐 자기 개발, 뭐 여러 가지에서 성공에 관련된 많은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지식들이 되게 책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잘 큐레이션을 해서 컨텐츠화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렸고, 그리고 특히 책갈피 같은 경우는 이거랑 또 다른 비슷한 채널로 부골님이란 채널도 있고 이렇게 책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컨텐츠 한 채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굴 나오지 않고 목소리 더빙이랑 그다음에 손 그림으로 그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비디오 스크라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뭐 예쁘든 예쁘지 않든 뭐 잘생겼든 잘생기지 않든 전혀 뭐 외적인 부분, 뭐 카메라 기술이 있다 없다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내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한 걸로만으로도 채널을 하나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성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막 40만, 50만 채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책 관련해서 협찬이라던가 리뷰 PPL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또 부가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는 종류의 채널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런 채널들을 제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기사인데요. 컴퓨터 기사 선택한 나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게 있고요. 여기에서 추천드리는 채널은 오마르의 삶과 요즘 것들의 사생활 그리고 혼산 비결 그리고 해피엔딩이라는 채널입니다. 이건 유난히 왜 4개네요. 네. 요거를 이게 4가지는 사실 좀 자기 소리를 남들과 다른 소리를 내는 분들이어서 골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딱 자기 소신이 이렇다면 내 소리를 이렇게 낸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랑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좀 쪼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네, 맞아요. 그런 채널이었고 개인적으로 내 채널 다 재밌었어요. 저는 맞아요. 네, 자기 얘기를 뚜렷하게 하고 그런 확신이 있는 것도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누가 솔직히 이제 내 채널 다 이제 안 좋은 좀 쓴소리가 달리는 몇몇 영상도 케이스들이 있고 좀 있어요, 그쵸?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당연히 그에 반해서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간에 자기 얘기를 꿋꿋이 해나가시는 분들이라서 맞아요. 네, 너무너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네,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남들과는 다르지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나 말고 나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의 생각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마르의 삶이랑 그 다음 게 뭐였죠? 요즘 것들의 사생활 네. 그리고 혼산 비결 같은 경우에는 본인 얼굴이 노출이 다 돼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해피엔딩 같은 경우에는 얼굴 노출 없이 거의 하반신만 얼굴은 이제 제외를 하시고 영상 촬영을 하시고 출연자들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인터뷰 컨텐츠들이 있는데 얼굴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그거와 관계없이 조회수가 터지는 컨텐츠들은 대단히 터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실 때도 조차 본인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본인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들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을 선택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이고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민첩한 행동력과 인생 설계에 신중하게 하고 계신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유튜브 채널 2가지를 추천해드릴 수 있고 또 좀 특이하게 네. 유튜브가 아닌 이런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은 이런 기록형 SNS 네. 혹은 또 다른 채널인데 리뷰 요정 리남이라는 맞아요. 채널입니다. 요거는 저희가 왜 추천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냐면 이게 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어가지고 그래요. 이런 이슈왕, 이슈 PD 이런 게 되게 막 가십거리들을 만드는 채널 같지만 사실 되게 트렌디하게 그때그때의 그런 키워드들을 분석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대단히 계획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빠르게 남들보다 맞아요. 빠르게 이 컨텐츠들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생산을 하면서 트렌드에 맞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슈왕과 이슈 PD 채널 종류들을 이런 스타일의 제안을 드리고 뭐 얼굴이 나오는 컨텐츠들도 아니어서 되게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초반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리고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추천드린 건 저희도 영상을 하니까 해보면 알지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착착착착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긴 호흡의 영상보다 조금 짧게, 이것도 물론 노력이 많이 들어가지만 조금 이렇게 꾸준하게 짧게라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형태의 텍스트나 이미지의 SNS인 브런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추천을 드리고 리뷰 요정 리남을 채널은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블로그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텍스트로도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또 수익화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자 내가 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내가 트렌드를 쫓는 것에 자신이 있다.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빠르게 컨텐츠를 만드는 성과를 내길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은 요런 스타일의 요런 타입의 컨텐츠를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타입을 정리를 해보자면 뭐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저희처럼 둘이 이야기하는 토크 형태, 인터뷰 형태도 있고 뭐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도 있고 게임, 음악, 먹방, 요 ASMR, 뭐 브이로그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출연을 한다, 출연하지 않는다. 2가지로 출연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눠봤고 출연을 하는 경우에 한 명이 나오든 여러 명이 나오든 뭐 실험 카메라 형태에서 좀 이렇게 관찰하는 형태로 나오던 아니면 조금 웹드라마나 요즘은 신사임당님도 그렇고 이렇게 반차 이런 이렇게 드라마들 있잖아요. 조또기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건 여러 사람이 출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내 성향상 내가 드러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뭐 스톡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 아까 제안 드렸던 뭐 부골림이라던가 책갈피 같은 채널처럼 비디오 스크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독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플로타곤 스토리라는 플로타곤 스토리라는 어플 웹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3D 캐릭터를 이용해서 부캐를 만드는 거죠. 부캐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이모지를 사용해서 저희 얼굴 대신에 다른 이모지가 나오는 그렇게 형태로 촬영은 하시되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해피엔딩처럼 얼굴을 의도적으로 촬영하시지 않고 여기 이렇게 요렇게만 나오게 하시거나 뭐 뒷모습만 나온다거나 뭐 손만 나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컨텐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노출이 되고 싶은 스타일이냐 이쪽 아니네요 이쪽 내가 노출이 되고 싶은 스타일이냐 혹은 내가 노출이 되지 않고 싶은 스타일이냐 크게 2개로 나눠보시고 이제 본인의 컨텐츠를 좀 형태를 잡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보면 되게 30만, 38만, 3만, 50만 뭐 이렇게 채널들이 쫙 있는데 이거 외에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이상 간 채널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떡상에 얼굴 공개가 필수인 것은 아니라서 혹시라도 내가 촬영 기술이 없는데 내가 얼굴이 밖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라는 걱정으로 컨텐츠 제작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다양한 예시들 중에서도 얼굴 공개하지 않은 컨텐츠들이 대단히 많이 섞여 있어요. 맞아요. 방법들도 조금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필수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전문가여야지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큐레이션해서 영상화 시키면 그것도 또 컨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죠. 네. 그래서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제일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스튜디오 운영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때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아서 라이브 방송이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꾸준하게 계속 하실 수 있는 스타일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는 네, 바라는 바입니다. 마음에서 이 네. 콘텐츠를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뭔가 자기 발견, 콘텐츠 발견, 그리고 수익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알면 콘텐츠가 보인다. 나를 알아보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